2025년에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진짜 꽁꽁 묶어두고 있던 이 거대한 족쇄가 탁 하고 풀렸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내린 단 하나의 결정 때문이었죠. 지금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어떻게 금융계에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저렇게 말이죠. 이 1%의 변화가 시장에 풀어놓을 돈의 규모가 무려 5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0조 원인데 이게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잖아요.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작은이 1%의 조정이 5조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말이죠. 대체 왜 은행들은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안정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집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2008년 금융위기 퍼지고 나서 ESLR, 우리말로는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가 생겼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은행이 가진 자산이 아무리 안전빵인 국채라고 해도 상관없어. 무조건 총자산 규모에 비례해서 현금을 쌓아놔! 하고 강제하는 조항이었죠. 그러니까 오직 안정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처방이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안전장치가 너무 과했던 거예요. 오히려 돈의 흐름을 꽉 막아버리는 족쇄가 된 거죠. 은행들이 시장에 돈을 좀 공급하고 싶어도 바로 이 ESLR 규정 때문에 장부를 더 늘릴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벽에 꽉 부딪힌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구속적 제약,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지난 몇 년간 미국 8대 대형 은행들이요, 전체 기간의 무려 60%를 바로 이 ESLR 규제 딱 하나 때문에 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다른 어떤 규제보다도 강력한, 사실상 더 이상 크지 마 하는 성장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하지만 2025년 이 꽉 막혔던 판을 완전히 뒤집을 최종 규칙이 발표됩니다. 드디어 금융 환경을 통째로 바꿔놓을 진짜 게임 체인저가 등장한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자회사 은행에 적용된 규칙인데요. 예전에는 자회사들이 우량은행 소리 좀 들으려면 무조건 6%라는 높은 SLR을 맞춰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추가로 쌓여야 하는 자본의 최대 1%라는 상한선, 그러니까 캡이 생긴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쌓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주 큰 차이죠. 아니 근데 이 작은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자, 은행그룹을 보면요, 위험한 파생상품 거래 같은 건 주로 지주회사가 하고요, 안전한 국채나 예금 같은 건 자회사가 보유하거든요. 근데 기존 규제는 이 안전자산만 들고 있는 자회사에까지 위험한 지주회사랑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던 거예요. 엄청 비효율적이었죠. 이번 조치는 바로 그 불합리함을 제대로 딱 집어서 바로잡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규제 완화가 어떻게 5조 달러라는 기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2,190억 달러. 규제가 완화되면서 은행 자회사에서만 이만큼의 자본이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금고에 꽁꽁 묶어둘 필요가 없어진, 말 그대로 자유로운 돈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2,190억 달러가 어떻게 5조 달러가 되느냐? 그 마법의 열쇠는 바로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2,190억 달러의 자본이 풀려나죠. 둘째, 은행은 이 돈을 시드머니, 즉 기초 자본으로 삼아서 더 많은 자산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비율이 4%라고 가정하면 1달러의 자본으로 25달러어치의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셋째, 이론적으로 약 5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산을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5조 달러 기적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막대한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갈까요?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죠. 바로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이제 은행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레포 시장입니다. 해치펀드 같은 기관들이 훨씬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국채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노리는 베시스 트레이드 같은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2020년에는 그 규모가 3조 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변화 절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풀린 달러는요, 곧 전 세계로 쫙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 파급 효과가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1단계, 미국은행의 규제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럼 2단계, 해외에 달러를 공급하는 FX 수합 같은 거래 비용이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단계,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흘러가는 달러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4단계, 전 세계 달러 가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크로스 커런시 베이시스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 기업과 정부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달러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뭘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닙니다. 바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모든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은행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본을 그저 쌓아두는 정적인 리스크 창고였다면, 이제는 금융 시스템 구석구석까지 돈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아주 역동적인 유동성 파이프라인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여 년간 금융계를 지배해온 안전제일주의라는 패러다임이 드디어 시장 기능과 효율성의 균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걸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이 거대한 자본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단 1%의 변화가 만들어낸 5조 달러의 기적. 이 거대한 흐름이 바로 여러분의 금융세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